안녕하세요. 하이명리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정묘일주, 예, 정묘일주에 대해서 좀 제가 그 직업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일주론이기 때문에 경향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있는데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 우리가 좀 알고는 있자. 그리고 그 경향성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규 분포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그 범주 안에, 그죠? 어떤 하나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알고는 있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해하시거나 또 기분 상하시지는 말고요.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매우 이론적으로 이제 제가 접근을 해드릴 겁니다. 뭐 어떻게 뜬구름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론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항상 그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천간하고 지지잖아요. 이 천간하고 지지를 바라보실 때는 이게 명리학에서 이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천간을 지지에 어떻게 보면 적용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쓰셔야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12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명리학을 처음 접하실 때 이 12운성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이게 명리학이 재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을 한번 이번 순서에서도 제가 한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12운성이 이렇구나, 이 지점에서도 좀 공부가 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명리학을 좀 하고 싶으시다, 혹은 이 명리학을 업으로 안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본인이나, 그죠? 본인이나, 이거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본인이나, 그죠? 주변 지인들, 그죠? 이런 분들 또 사주를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도 12운성은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운성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정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을 기준으로 일단 12운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정을 기준으로 12운성을 잡는다는 건 정이 힘이 얼마나 세냐 안 세냐입니다. 이 정이라는 녀석이 이 천간의 힘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힘이 있냐, 그걸 따지는 게 사실 12운성이잖아요. 그러면 12운성 잡을 때 저랑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죠? 항상 운기부터 쓰셔야 됩니다. 12운성을 하시는 분이 처음 해야 될 거는 운기, 그러니까 12지지죠? 네, 12지지를 이렇게 써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 축, 그죠? 인, 그 다음에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수,
둘,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일단 12운성을 찾을 때 운기부터, 그러니까 12지지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12지지를 써놓으세요. 쓰세요.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하실 때 항상. 그래야 12운성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록을 찾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12운성 찾는 첫 단계, 1단계. 12운성을 잡는 1단계. 어떻게 하라고요? 록을 잡습니다. 록입니다. 록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건록이라는, 이게 이제 건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 건자예요. 그래서 건록 이렇게 됩니다. 이 건록을 줄여서 우리가 록이라고도 해요.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록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록. 그래서 정이 힘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록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정이라는 녀석이 힘이 어떻다? 매우 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기잖아요. 불을 뜻하잖아요. 근데 보통 화기가 아닌 경우에 건록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요. 정이 보통의 힘이 아니구나. 매우 세구나. 정말 큰 불이구나. 이렇게 의미할 때는 록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위치가 바로 이 운기에서는 바로 자축이묘 진사오미에서 5에 해당합니다. 이게 록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천간에 있는 정은 누굴 만나면 지지의 12지지 중에 5를 만나게 되면 얘 힘이 어떻다? 풀파워죠.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구나. 얘가 힘이 엄청 세지는구나. 누구를 밑에 깔면 5를 밑에 깔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상 12운성을 잡으실 때는 첫 번째 단계가 뭐 잡으라고요? 록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요? 그 자리가 어떻기 때문에 힘이 거의 90%에 해당할 만큼 세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거 외우실 때는 우리가 이제 정오가 되면 또 어때요? 태양이 화기가 어때요? 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거 뭐 우리 삶 속에서 분리된 게 아니니까. 예, 물론 우리가 정오의 커피를 마셨다 할 때 그 정오하고 이 정오는 한자가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암기를 위해서는 정이 5를 밑에 깔면 힘이 정말 세구나, 정말 힘이 막강해지는구나, 큰 불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12운성 잡으실 때 이제 그 첫 번째 록을 잡아라. 그래서 정의 록의 위치는 어디다? 12지지 중에 5다. 5. 그래서 뭐 그냥 이건 뭐 여담인데, 뭐 우리 가보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역사 배우실 때 가보년.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이제 정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그럼 얘 힘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당연히 세죠. 옆에 물론 자기 밑에는 아니지만 옆에 있잖아요. 그래도 얘가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운성은 어쨌든 록을 먼저 잡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잡았죠.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2운성에서 이제 뭐 해야 되죠? 12운성 자체를 이렇게 이제 글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12개죠? 12운성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써보죠. 이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록 다음에 뭐예요? 왕이죠. 이게 록은 잡았는데 왕을 여기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써야 될까요?
이 또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왕이라는 개념을 더하, 그러니까 여기 정이 여기 깔려서 미를 깔고 있을 때 그 왕인지 아니면 사를 깔고 있을 때 정이 사를 깔고 있을 때 왕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잖아요. 록 왕세 병사묘 이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록 왕세 병사묘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록이면 얘가 왕이 되든 얘가 왕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왕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천간 중에서도 음간이죠. 예, 음간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쓰실 때.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음간이니까 여기가 왕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왕이죠. 여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 밑에 사를 깔고 있으면 얘는 힘이 어떻다? 왕입니다. 왕은 힘이 어떻다? 100에 해당합니다. 최고점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왕지가 되네요. 얘가 정이 위에 있고 사가 여기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지라고 부를 수 있죠. 자, 한번 써볼까요? 왕지. 왕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는 정이 오를 깔고 있으면 록이었죠? 록, 그죠? 록 이렇게 됐죠. 록지 이렇게 되는 거죠. 록의 위치에 있다. 록을 깔고 앉았다. 그럼 록왕 그 다음 뭐예요? 여기 또 정 써보면 정이 진을 깔고 앉아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록왕 쇠니까 그쵸? 쇠지 쇠 우리가 몸이 좀 쇠약해졌다 할 때 이렇게 쇠라는 그 한자를 쓸 수 있죠. 그다음 록왕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병 그죠? 병이 들었다 병이 깊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이 누굴 만나면 묘를 깔고 앉아 있으면 병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힘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90% 정도 힘을 갖다가 100% 최고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정이라는 얘가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음간은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뭐 왼쪽으로 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역행하고 있죠? 그죠? 역행하고 있죠? 다음에 병 다음에 뭐예요? 이게 사죠. 사지. 죽었다는 개념이죠. 이거 정이 인을 만나면 힘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다.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사, 그러면 록왕쇠, 병사, 묘죠. 벌써 묘라는 건 뭐예요? 힘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0%죠. 힘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정을 또 여기다 써야 되죠? 그럼 자를 만났다. 자를 깔고 있다. 정이 자를 깔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록왕쇠, 병사, 묘에서 록왕쇠, 병사, 묘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절입니다. 절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힘이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쯤에서는 힘이 완전히 없는데 여기서는 힘이 이제 마이너스 개념이죠. 정말 없는 거죠, 힘이. 네, 그래서 록왕쇠, 병사묘, 절태양이죠. 그럼 여기다 얘가 이제 절지가 됩니다. 누가 누굴 만나면 정이 자를 만나면 절지가 됩니다. 절지.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얘를 만나면 천간정이 밑에 지지 자를 깔고 있으면 힘이 0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의 힘을 갖는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얘가 제대로 힘을 필 수 있다 없다? 인생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는 거죠. 누굴 만나면 얘를 만나면 물론 이제 다른 글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얘가 얘를 만나면 힘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얘는 수의 최고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기운의 최고. 얘는 화기운이잖아요.
게다가 음간이죠. 그럼 얘가 얘를 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얘는 수기운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애잖아요. 근데 음간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얘를 만나면 힘이 있겠어요? 그걸 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되죠? 그 다음에 절 다음에 뭐예요? 그럼 일로 와야 되죠? 자 다음에 해로 와야 되죠? 역행이니까. 그럼 여기다 정을 써볼게요. 정이 누굴 깔고 있으면 해를 만나면 절 다음에 태죠. 태라는 거는 우리가 그 뱃속에 그 있는 태아할 때 그 태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지가 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제는 얘도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얘가 얘를 만나면 아까 완전히 찌그러졌잖아요. 여기서 자아를 만나고 진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절지에 놓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해를 만나고부터는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추세의 첫 발을 디딘 거죠. 그래서 마치 아기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점 힘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태 다음에 뭐예요? 양이죠. 양. 정이 수를 밑에 깔고 있으면 양입니다.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른다는 뜻이에요. 기른다. 예, 기른다. 그래서 양. 우리가 기를 양자, 양육할 때 할 때 양자입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만나면 어때요? 얘가 그래도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이 유를 만나면 생이 됩니다. 생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새롭게 더 힘이 세진 거죠. 탄생의 개념입니다. 이 생은. 예, 드디어 얘가 이제 0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 양까지는 0을 기준으로 얘 힘이 마이너스지만 양이라는 건 그 수를 만났을 때는 얘 정의 힘이 마이너스지만 0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U를 만나고부터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이제 양의 개념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좀 힘을 쓰겠네요. 여기부터는 그죠? 그다음에 생욕. 그다음에 욕은 이제 우리 엄마가 목욕시켜 준다 하듯이 이제 보살핌을 받는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0을 기준으로 얘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얘보다 생지보다 욕지가 더 힘이 있겠죠? 생욕대, 여기가 이제 정미 이 부분이죠. 얘는 힘이 어떻다? 당연히 앞부 이 신일 때보다 정이 신을 깔고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더 힘이 세죠. 여기가 이제 대잖아요, 대. 이 대라는 거는 띠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벼슬길에 올라가려면 옛날 기준입니다. 벼슬길에 올라가려면 그 관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띠를 두르거든요. 그 정도로 몸이 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정은 미를 만나면 힘이 이제 청년의 힘처럼 젊은 청년의 힘처럼 이제 드디어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다. 정이 길을 핀다. 정이 힘을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죠. 한 80% 되겠네요. 70에서 80%의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항상 1단계 뭐부터 잡으라고 했죠? 아까 제가 12운성 잡을 때 이 록의 위치를 잡아라. 그래서 정의 록지는 5다. 자축이며 진사오미에서 록지가 5다. 그 다음에 얘가 음간이니까 어떻게 해라? 역행한다. 그래서 록이 이제 이 자리고, 그럼 록이 이 자리였잖아요. 정이 5를 만나면 록이니까. 그래서 록 왕쇠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정이 미를 만났을 때 정이 미를 밑에 깔고 있으면 마치 벼슬길에 이제 첫 발을 내딘 청년처럼 한 70에서 80%의 힘을 갖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일단은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1차적인 결론을 제가 내드릴게요. 이게 일주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정묘일주의 1차 결론, 정묘일주의 1차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정이 누굴 만나죠? 묘를 만났죠? 정이 묘를 만났네요. 정이 묘를 만났죠? 이 묘를 만나면 어때요? 병지죠. 힘이 세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정은 누굴 만나면 정은 묘를 만나면 힘이 너무 세다고도 볼 수 없고 너무 약하다고도 볼 수 없는 병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힘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뭐 뭐 40에서 50 뭐 이 정도 봐야겠죠. 이렇게 이제 너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한 것도 아닌 상태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잡으셨잖아요. 이거 뭐로 잡은 거죠? 12운성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 이제 얘가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군. 병지에 놓여 있으니까 묘라는 병지를 깔고 있으니까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군.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병에 걸렸으면 집에 계속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마치 운동하듯이 그러니까 비유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처럼 좀 몸을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묘의 기운을 갖고 이 일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은 이미 병지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역마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밝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밝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어떤 배움이 있는 곳 이런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이동한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왜냐면 병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이 정묘는 일단은 화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성격이 어때요? 상당히 밝습니다. 밝고 친절하고 감성적이고 예술성도 있고 아주 성격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좋고. 예. 그러면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이 많은 곳을 가시고 또 좋은 곳을 가셔야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좀 집에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실 때 움츠려 계실 수도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이 또 제대로 안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마음 자체를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제가 생각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일수록 일이 잘 안 풀릴수록 그죠? 안 풀릴수록 스스로 혼자 가두거나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일이 잘 안 풀릴수록 밝고 건강한 곳
건강한 사람이 많은 곳 그쪽으로 가셔서 뭔가 이렇게 기운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덧붙일게요. 그 십성 개념을 아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2차 결론 들어갑니다. 이제 이건 십성을 아셔야 돼요. 십성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2차 결론은 이게 지금 편인이잖아요. 목생화, 이게 목이잖아요. 목생화, 그럼 이게 편인이거든요.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 나오죠. 2차 결론이 뭐예요? 일이 잘 안 풀릴수록 밝고 건강한 곳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편인이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뭐든 배우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되고요. 뭐든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 공부니까 어때요?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그 학교 공부 이런 것보다는 그 뭐 하다못해 탁구라도 배우시고요. 배드민턴이라도 배우시고 뭐 남자분들은 뭐 다양한 또 스포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하다못해 진짜 여자분들은 뭐 가까운 곳에 가셔서 뭐 요가라도 배우시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뭘 배우셔야 일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에너지 자체가 밝고 건강한 곳으로 가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아, 뭐라고요? 아, 이 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인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실수록 어떻게 하시라고요? 밝고 건강한 곳으로 가셔서 뭐 하시라고요? 꼭 학교 공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림이라도 배우시고 뭐 음악 좋아하시면 음악 연주라도 배우시고 뭐든 배우셔서 그런 에너지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일단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또 설명을 드리고 좀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직업적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래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성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묘일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시려면 어떻다고요? 밝고 예 워낙 또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밝고 건강한 곳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찾아서 가셔라.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네, 찾아서 가셔라. 가셔서 어떻게 해라? 그냥 가만히 뭐 가서 뭐 술 마시고 놀아라 이 뜻 아닙니다. 2차 결론까지 하면 어떻죠? 배움 뭐 동아리 그렇죠.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죠. 동아리 뭐 배드민턴, 요가 뭐 남성분들은 뭐 좀 더 에너제틱한 운동 좋아하시면 뭐 그런 운동 하셔도 되니까 편인이니까 배우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그죠? 효율적으로 항상 이 명약은 효율성이 중요하거든요.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쓰셔야 됩니다. 또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 돈과 직업, 정묘일주에게 필요한 돈과 또 돈이 사실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과 직업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꼭 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